혹시 50이 넘으셨거나 은퇴 후 새로운 삶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일상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선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활기찼던 당신. 아침 햇살 속에서 당당하게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또렷한 정신과 안정된 생활 속에서 가족과의 관계도 따뜻했습니다. 아내와의 사이도 편안했고 손주들과 나누는 시간은 그 자체로 삶의 활력이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작은 변화들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피로가 쉽게 가시지 않고 밤잠은 얕아졌으며 전보다 몸이 무거워지고 자신감도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부부 사이의 교감 또한 어딘가 어색해지고 말없이 느껴지는 거리감에 마음 한편이 무거워집니다. 누군가의 조언에 따라 건강보조제를 시도해보기도 하고 각종 정보에 귀를 기울여보지만 지속적인 효과는 없고 때로는 몸에 맞지 않는 반응에 더 지치게 되죠. 이제 내 삶은 이렇게 흘러가는 건가 라는 생각이 스치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 한 방송에서 연로한 내과의사의 인터뷰가 소개됩니다. 저는 어떤 약도 복용하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물에 현미식초 한 스푼과 참기름 한 방울을 넣어 마시고 일정한 시간에 견과류를 섭취하며 복식 호흡을 실천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몸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직접 실천해 보신 당신은 일주일, 2주일이 지난 후 작지만 분명한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숙면이 깊어지고 아침이 한결 가벼워지며 손발의 냉기도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신체 반응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감과 함께 삶의 균형이 조금씩 돌아옵니다. 3주 후 아내와의 대화는 훨씬 밝고 따뜻해지고 그녀의 눈빛 속에는 오랜만에 본 미소가 머뭅니다. 바뀐 것은 단지 건강 상태가 아니라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에너지가 서서히 되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무리하게 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규칙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걸으면 됩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크고 마음 역시 다시 불을 지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수많은 한국의 중년과 노년 남성들이 이미 겪고 있는 변화의 여정입니다. 이 영상은 약을 권하지도 병원을 유도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스스로 몸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고 지혜로운 방향으로 회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안내할 뿐입니다. 현미식초와 참기름, 견과류, 간단한 호흡법과 골반 근육 운동. 이 모든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원리에 기반해 실제 의료기관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방법들입니다. 복잡한 이론도 과장된 광고도 없습니다. 오직 현실에서 적용 가능한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단 21일만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달라진 내일 아침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지금 50대, 60대 혹은 그 이상의 나이에 계시고 앞으로의 삶을 더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이 시간을 잠시 자기 자신을 위해 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건강, 자신감, 그리고 일상의 기쁨은 누구에게나 마땅히 주어져야 할 권리이니까요. 이 영상의 주제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아직은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0이라고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앞으로 더 나은 정보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합니다. 수많은 중장년층이 실천한 따뜻한 물 한 잔에 참기름 한 방울, 그리고 현미식초 한 스푼. 아주 작은 습관이지만 이것이 건강을 되찾는 여정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식초 한 스푼과 참기름 한 방울로 몸이 달라질 수 있을까? 사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믿기 어렵다고 느끼십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이든 빠르고 강한 해결책을 기대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몸을 회복시키는 건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것들일 때가 많습니다. 제게 오랫동안 진료를 받아온 박재훈 어르신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다리가 무거우며 아침마다 냉기로 고생하셨습니다.
수면제도 건강기능식품도 오래 지속되진 않았지만 어느 날 아주 소박한 습관 하나를 시작하셨죠. 따뜻한 물에 현미식초 한 스푼과 신선한 참기름 한 방울. 단순히 시험 삼아 해보신 일이었지만 3주가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몸이 가볍게 느껴지고 두 발의 냉기가 사라졌으며 밤에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작은 조합이 그런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현미식초는 자연 발효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기 때문에 효소와 유기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염증을 줄이며 혈관 건강을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참기름 속에는 비타민 E, 오메가6, 리놀라산 등이 함유되어 있어 세포 재생과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나이와 함께 느려진 혈액순환 시스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종종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제게 묻습니다. 약 말고 더 자연스러운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있습니다. 그것은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 안에 있습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부작용이 없고 몸의 리듬을 해치지 않으며 오히려 본래의 균형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입니다. 다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실천해야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식초는 자연 발효된 현미식초나 사과식초여야 하고 참기름은 신선하며 산패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양을 과하게 넣어서는 안 됩니다. 참기름은 단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양을 늘린다고 효과가 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속을 부담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단순함이 아닌 꾸준함과 정확함입니다. 나무를 키우듯 매일 조금씩 실천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자신도 모르게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런 작은 실천이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의심스러우신가요? 괜찮습니다. 그 마음조차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또 회복력이 강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저는 수많은 분들의 변화를 직접 지켜봤습니다. 박재훈 어르신처럼 단 하나의 작은 습관이 삶 전체를 더 편안하게 만든 사례는 결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내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에 식초 한 스푼과 참기름 한 방울을 넣는 그 순간 당신은 자신의 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셈입니다. 조급할 필요도 부담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부드럽고 꾸준한 방식으로 몸이 다시 자연의 흐름을 되찾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이 습관을 배우자와 함께 나눠보세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거리도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식초와 참기름은 훌륭한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넓은 세상, 바다로 눈을 돌리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이 더욱 필요로 하는 중요한 영양소들을 담고 있는 귀중한 자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바다의 선물들을 함께 알아볼 시간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주목해주세요. 앞으로 소개해드릴 정보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시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랜 진료 경험 속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몸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순한 것에 더 잘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지나치는 바닷속 굴과 새우가 그 단순함 속에 놀라운 힘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굴은 아연이 풍부한 대표적인 해산물입니다. 아연은 남성 건강과 활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인데 문제는 50세 이후부터 그 흡수율이 절반 가까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더 잘 챙겨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방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잘못 섭취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굴은 일주일에 2스 3회 정도 조리된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여름철 생굴은 피하고 굴죽이나 굴국, 굴전을 활용하면 맛과 영양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혹시 굴이 입에 맞지 않으신다면 새우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껍질에 아연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 껍질째 구워 먹거나 바삭하게 조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단, 알레르기가 있다면 주의하시고 늘 신선한 재료를 선택하세요. 이외에도 매일 간식처럼 호두, 아몬드, 호박씨 같은 견과류를 한 줌 섭취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들은 활력 증진뿐만 아니라 혈액순환과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4세 한병철 어르신은 피로감과 수면 문제, 기운 없는 일상으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그는 약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침에는 식초와 참기름이 들어간 따뜻한 물을, 점심에는 굴죽을, 저녁에는 아몬드를 몇 달 챙기셨습니다. 한 달 후 그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꼭 10년은 젊어진 기분이에요. 아내도 그걸 느꼈답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효과를 빨리 보고 싶어 생굴을 매일 섭취하거나 아연 보충제를 과하게 복용하는 경우 오히려 속이 불편해지거나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이 필요한 것은 많은 양이 아니라 정확한 방식입니다. 자연은 그 자체로 훌륭한 치유의 원천입니다. 약보다 먼저 식탁 위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굴 한 접시, 새우 한 마리, 한 줌의 견과류.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다시 쌓아 올리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 하나.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다음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몸의 생체 리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리듬을 이해하면 영양소 흡수력은 놀라울 정도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놓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무엇을 먹는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언제 먹는가라는 점입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찾는 데에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의학계에서는 생체 리듬, 즉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시간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하루를 따라 움직이는 시계가 있으며 이 리듬에 맞춰 식사할 때 영양소의 흡수율이 2배, 때로는 3배 이상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몸 안에는 하루 중 특정 시간에만 열리는 흡수의 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이 열릴 때 정확히 맞춰 영양소를 공급한다면 몸은 그것을 가장 반가운 선물처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시간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넣어도 그 문은 닫혀 있을 뿐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 건강관리에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는 아르기닌입니다. 이 성분은 호두, 아몬드, 해바라기씨, 호박씨 같은 견과류에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체내에 들어가면 산화질소로 전환되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특히 하체와 골반 부위에서 그 효과가 큽니다. 놀라운 점은 이 아르기닌의 흡수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간대가 바로 아침 공복이라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신 후 공복 상태에서 견과류 한 줌을 천천히 씹어 먹는 습관. 이것이 활력을 깨우는 가장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견과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튀기거나 설탕에 절이지 않고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한 호두, 아몬드, 해바라기씨 등이 적합합니다. 그리고 꼭 천천히 씹어 드세요. 씹는 과정에서 분비되는 침속 효소는 소화와 흡수를 훨씬 더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60대 중반의 김 선생님은 이전에 밤마다 견과류를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잠을 돋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저녁 늦게의 간식은 위에 부담을 주고 영양소 흡수율도 떨어집니다. 식사 시간을 아침으로 바꾸신 후 그는 몸이 가벼워지고 순환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아침마다 적어도 5년은 젊어진 느낌입니다. 그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체감이 아닙니다. 최근 부산의 내분비 전문의 강수미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올바른 시간에 견과류를 섭취한 사람들은 단 2주 만에 남성 호르몬 수치가 자연스럽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을 쓰지 않고도요. 이러한 결과는 우리 몸이 여전히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어떤 변화는 비용도 병원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시간에 대한 이해와 작은 주의만 있으면 됩니다. 아침의 견과류 한 줌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당신의 하루를 활기차게 여는 자연의 인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먹느냐는 더욱 중요합니다. 이 원리를 이해했다면 다음 단계는 몸을 지속적으로 회복시키는 식단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식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70대, 80대가 되어도 매일 아침 바다에서 수영하고 저녁에는 아내와 손을 맞잡고 산책하는 삶, 정신은 맑고 몸은 가볍고 삶에는 여유가 가득한 그런 노후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중해 연안의 사람들입니다. 한때는 좋은 유전자나 맑은 공기 덕분이라 여겨졌지만 오랜 연구 끝에 밝혀진 진짜 비밀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식탁 위에 있었던 것이죠.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하면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식단입니다. 이 식단의 핵심은 특별한 재료가 아닌 단순하고 자연에 가까운 식재료를 올바른 방식으로 섭취하는 데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올리브유, 지방이 풍부한 생선, 그리고 자연 그대로의 견과류. 첫 번째는 냉압착 올리브유입니다. 단순한 식물성 기름이 아니라 강력한 천연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해 혈관 건강을 돕고 염증을 줄이며 동맥경화 위험을 낮춰줍니다. 하루에 한두 스푼이면 충분한 양입니다. 두 번째는 고등어, 연어, 정어리 같은 기름진 생선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액을 맑게 하고 혈전 생성을 막으며 심장과 뇌 건강은 물론 중년 이후 점점 줄어드는 호르몬 밸런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는 호두, 아몬드, 치아시드 등 자연 상태의 견과류입니다. 좋은 지방과 비타민 E가 풍부해 세포의 회복을 돕고 노화 속도를 늦춰줍니다. 이러한 재료들은 모두 친숙하고 우리 식탁에서도 어렵지 않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조리법입니다. 너무 뜨겁게 튀기면 오히려 영양소가 파괴되거나 독성 화합물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생선을 바삭하게 튀기보다는 가볍게 구워서 샐러드에 곁들이고 견과류는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혹시 지중해식이 너무 서양식 같아 부담스럽게 느껴지신다면 한식 버전으로 접근해 보세요. 예를 들어 고등어를 물에 졸여 신선한 참기름을 몇 방울 떨어뜨리고 현미밥과 함께 먹는 것. 거기에 견과류 한 줌만 곁들이면 완벽한 자연식 식단이 됩니다. 포인트는 신선하게, 담백하게, 지나치지 않게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튀김용으로 사용하거나 공기 중에 너무 오래 두어 산패된 기름을 사용하는 것인데 이는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신선한 상태에서 적절한 온도에서 사용해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은 약이 아니라 하루 세 끼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제대로 고르고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몸이 잘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조리하고 먹는다면 매 끼니가 곧 활력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일부터 직접 요리를 하게 된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고등어 한 토막, 올리브유 한 스푼, 견과류 한 줌. 이 단순한 조합이 당신의 몸을 더욱 강하게, 유연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살아나는 느낌으로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몸을 채운다면 운동은 그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통로입니다.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일 몇 분만 투자해도 효과적인 운동법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매우 중요한 부위, 바로 골반 기저근입니다. 이 근육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요실금 방지, 혈류순환, 장기 지지 등 우리의 기본적인 생리 기능에 깊은 영향을 줍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남성 건강과 활력 회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이 중요한 내용을 계속해서 듣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세요. 지금 소개해드릴 운동은 무리할 필요도 없고 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루에 몇 분 조용히 그리고 정확히 근육을 조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골반 근육을 효과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소변 조절, 생리 기능 유지,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약해지기 쉬운 아랫배의 안정성,
이 모든 것은 중년 이후 건강에서 절대 놓쳐선 안 되는 요소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단 하나의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집에서 심지어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단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소변을 참는 상황을 상상하며 항문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조이고 약 5초간 유지한 뒤 천천히 힘을 풉니다. 몇 초간 쉬고 다시 반복하세요. 처음엔 한 번에 10회, 하루 3번. 아침에 일어난 직후, 점심 식사 후,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컵보기에는 간단하지만 효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72세 이재원 어르신은 한밤중 소변 문제로 잠을 자주 깨셨습니다. 약 대신 이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불과 3주 만에 밤새 숙면을 취하게 되셨고 몸의 변화보다 먼저 아내가 그 변화를 알아차렸다고 하셨습니다. 이 운동은 하루아침에 기적을 주지는 않지만 꾸준함이 쌓이면 반드시 몸은 반응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복부나 허벅지에 힘이 들어간다면 잘못된 방법입니다. 진짜 자극되어야 할 부위는 소변을 조절하는 바로 그 아래쪽 깊은 근육입니다. 조일 때 숨을 참지 말고 자연스럽게 호흡하세요. 이 운동은 단순한 근육 강화가 아니라 잃어버린 신체 감각과 자신감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거창한 도구나 땀 흘리는 훈련은 필요 없습니다. 단 몇 분의 기억과 실천만으로 삶의 중심을 다시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식 호흡입니다. 올바른 호흡만으로도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며 호르몬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미 수많은 연구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편안하게 앉거나 누운 자세에서 한 손은 가슴, 한 손은 배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5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때 가슴보다는 배가 먼저 올라와야 합니다. 그게 복식 호흡의 올바른 형태입니다. 이어서 7초간 부드럽게 숨을 내쉽니다. 이것을 약 5회 반복해보세요. 매일 잠들기 전 이 호흡을 단 몇 분만 해보신다면 몸이 이완되고 마음이 차분해지며 깊고 편안한 수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면은 다음날 아침의 활력과 집중력, 심지어 자연스러운 생리기능 회복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젊음이란 나이가 아니라 몸의 감각과 흐름입니다.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몸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움직이고 제대로 호흡한다면 삶은 다시 가볍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보고 나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잠시 숨을 들이마시고 부드럽게 내쉬어보세요. 어쩌면 지금 그 짧은 호흡 하나가 더 건강하고 편안한 내일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대구에 사시는 은퇴자 박영수 선생님의 이야기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는 밤마다 뒤척이며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침이면 피로와 무기력함에 시달리셨습니다. 그러던 중 복식 호흡을 시도하게 되었고 단 2주 만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 하나 먹지 않고도 아침까지 푹 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제가 먼저 아내에게 말을 걸게 되었어요. 그의 변화는 단지 숙면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자 몸도 다시 반응하기 시작했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며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부부 사이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이 풀리자 관계도 열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복식 호흡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가슴으로 숨을 쉬는 실수를 합니다. 만약 숨을 들이쉴 때 어깨가 들리고 가슴이 부풀어 오른다면 잠시 멈추고 긴장을 푸는 것이 좋습니다. 복식 호흡은 성과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호흡입니다. 부드러울수록 더 효과적이며 느릴수록 몸은 더 깊이 반응합니다. 어르신들, 때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비싼 약이 아니라 천천히 들이마시는 한 번의 호흡입니다. 몸이 제 힘으로 회복하고 마음이 짐을 내려놓는 시간이 바로 그 짧은 순간에 시작됩니다. 혹시 한 번도 복식 호흡을 해본 적 없다면 오늘이 가장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시도해보셨던 분이라면 이것을 작은 알림으로 삼아
다시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돌아가 보세요. 바로 그곳에서 건강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복식 호흡은 긴장을 푸는 열쇠이고 깊은 잠은 회복의 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얕아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모든 연령대는 충분히 깊은 잠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같은 남성 호르몬은 단지 나이 때문에 감소하는 게 아닙니다. 수면의 질이 바로 그 수치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매일 밤 깊이 잠들지 못하는 것이 서서히 활력을 잃게 만드는 주된 이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깊은 잠을 되찾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은 무엇일까요? 비용도 약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습관들이면 충분합니다. 첫째,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TV 등 전자기기를 꺼주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뇌를 착각하게 만들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합니다. 둘째, 저녁에는 따뜻한 물로 가볍게 샤워하거나 발을 따뜻하게 담그는 조격을 해보세요. 몸이 이완되며 뇌는 쉴 시간이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셋째, 누워 자기 전에 5-10분 정도 복식 호흡이나 짧은 명상을 실천하세요.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복잡했던 하루의 생각들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왜냐하면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몸이 회복 호르몬을 가장 활발히 생성하는 황금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리듬을 반복해서 놓치면 몸은 점차 회복 능력을 잃고 맙니다. 이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저는 아직도 부산에 사시는 68세 김준호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35년간 교통 관련 공무원으로 일해오신 분으로 은퇴 후에는 수면장애와 무기력에 시달리셨습니다. 하지만 작은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바꾸기 시작하면서 다시 활기를 되찾으셨고 지금은 동네 친구들과 산책을 하며 손주들과 놀아주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은퇴 후 조용한 삶을 살아가던 김준호 어르신. 제가 처음 그를 만난 건 한 지역 건강 강좌였습니다. 강연 내내 맨 뒷자리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듣던 그가 끝난 후 제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사님, 특별히 아픈 곳은 없지만 제 몸이 마치 기계처럼 점점 느려지는 느낌입니다. 특히 잠이 문제예요. 깊게 들지도 않고 아침에 일어나도 잔 것 같지가 않아요. 그의 저녁 습관은 늦은 밤까지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누워서도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어도 얕은 수면에 그쳤고 아침엔 허리가 뻐근하고 정신은 흐릿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마치 큰 병을 앓고 난 사람처럼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3가지 작은 실천을 권했습니다. 첫째,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휴대폰을 끄기. 둘째, 따뜻한 물에 15분간 발을 담그는 조격. 셋째, 배에 손을 얹고 하는 간단한 복식 호흡. 5초간 숨을 들이쉬고 7초간 천천히 내쉬는 것을 반복하는 것.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그는 환한 얼굴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침까지 쭉 찼습니다. 단지 잠을 잔 게 아니라 몸 깊은 곳에서 제가 다시 살아난 느낌이에요. 며칠 뒤 그의 아내로부터 손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휴대폰을 내려놓고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기 시작한 날부터 아침마다 짜증도 불편한 표정도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저 작지만 꾸준한 실천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리고 만약 지독한 불면증에 시달리던 68세의 어르신이 해낼 수 있었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느린 호흡 1번, 따뜻한 물 1대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끼는 작은 결심 하나면 충분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약이 아니라 내 몸에 조금 더 친절한 새로운 리듬일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술이나 수면제에 의존하지 마세요. 빠르게 잠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깊은 잠을 방해해 결국 회복은커녕 더 큰 피로를 남깁니다. 진짜 깊은 잠이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온몸이 부드럽고 충전된 느낌을 주는 잠입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다시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조금만 더 일찍 잠자리에 들고 소음을 줄이고 호흡을 가다듬고 몸이 충분히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단 하루의 숙면이 새로운 하루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식사, 수면, 호흡, 운동,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룰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여정을 되돌아볼 시간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지 한 가지 작은 것부터 하지만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아침마다 마시는 식초와 참기름 한 방울을 넣은 따뜻한 물 한 잔, 점심 식사에 곁들이는 구운 고등어 한 조각과 견과류 한 줌, TV를 보며 앉아있는 동안 조용히 실천하는 골반근 수축 운동, 혹은 잠들기 전 5분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는 복식 호흡.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당신의 몸과 삶을 조용하지만 강하게 다시 일으켜 세울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시작할 차례입니다.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부드럽게 내쉬어 보세요. 변화는 지금 이 순간부터 작게 시작됩니다. 이 모든 작은 것들이 매일 반복될 때 그것들은 결국 하나의 큰 힘이 되어줍니다. 그 힘은 60대, 70대, 심지어 80대에도 여전히 건강하고 활력 넘치며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진짜 활력은 약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광고 속 제품에 숨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활력이란 우리가 매일 무엇을 먹고 어떻게 숨 쉬며 평범해 보이는 작은 습관들을 통해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근원은 바로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노년기를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아닌 더 깊고 아름다움의 자유로운 새로운 장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오래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하루하루를 활력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대할 무언가가 있고 저녁이 되면 배우자에게 미소 지으며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젊음입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우리가 매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진짜 젊음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지금이 55세이든 65세이든 75세이든 믿으십시오. 활력 있는 삶은 오늘 이 순간 당신의 선택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울산 바닷가의 작은 마을에 사는 71세 장명우 어르신은 평생을 어부로 살아오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거센 물살 속에서 배를 저으며 그물을 끌어올리는 일은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온 마을이 그를 청년 같은 체력의 장씨라 불렀지만 65세를 넘어서며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밤에 자주 깨어 뒤척이는 것이 시작이었고 아침이 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바다에 나가는 것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손발은 차가워졌고 다리는 자주 저렸으며 아내에 대한 애정은 여전했지만 몸은 더 이상 자연스럽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점 말수가 줄고 저녁 대화도 끊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이게 늙는다는 건가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의사로 일하는 아들이 중년 남성을 위한 건강생활 수첩을 건넸습니다. 거기엔 약도 기능성 식품도 아닌 몇 가지 작은 실천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굴을 먹고 간식으로 견과류를 추가하고 아침마다 식초와 참기름을 찬 따뜻한 물을 마시며 잠들기 전 복식 호흡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평생 굴을 먹고 산 애비한테 지금 와서 젊어지자고 또 굴을 먹으라고? 하지만 아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가 매일 어떻게 사시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괜찮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날부터 그는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기 전 따뜻한 물 한 잔에 현미식초 1스푼과 참기름 1방울을 섞어 마셨고 점심 식사에는 아내가 올리브유를 뿌린 고등어 구이와 으깬 호두를 섞은 나물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오후에는 TV 앞에 길게 눕는 대신 푹신한 의자에 앉아 골반 기저근 수축 운동을 했고 밤에는 폭식 호흡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잠들기가 한결 쉬워졌고 3주가 지나자 그는 놀라운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손발이 따뜻해졌고 아침이 가볍고 다시 몸이 자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따뜻하고 더 가까워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함께 설거지를 하던 중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건강해졌네요. 난 또 사는 게 재미없어진 줄 알았지. 그는 조용히 웃으며 그녀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이제야 다시 사는 거지.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활력은 거창한 변화가 아닌 매일 반복되는 작지만 꾸준한 실천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당신 손 안에 있습니다. 장 어르신의 이야기는 특별한 예외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선생님께서도 겪고 있을 수 있는 수많은 한국 남성들의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약을 드시고 계신지 아닌지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선생님께서 자신의 몸을 위해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스스로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신지에 달려 있습니다. 병이 생긴 후에야 고치려는 것도 누군가 곁에서 응원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일 아침 아주 소박한 실천 하나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따뜻한 물 한 잔에 식초 한 스푼과 참기름 한 방울을 더해 마시고 호두 한 줌을 천천히 씹어 드세요. 의자에 앉아 단 5분만 조용히 골반 근육을 조여보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 조용히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선생님의 몸이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챌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날짜를 세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느끼기 위해 사는 것이다. 맞습니다. 50대, 60대 혹은 그 이후의 나이는 절대 맞춤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의식적이고 더 깊이, 더 주도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전환점이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모든 이야기들은 어떤 특별한 공식도 어렵고 복잡한 이론도 아닙니다. 그저 작지만 올바른 습관들이 모여 선생님께서 에너지와 자신감을 되찾고 자신의 삶을 다시 주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잡이일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단 한 가지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어쩌면 한 달 후에는 장 어르신처럼 선생님께서도 스스로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에서 가장 오래 기억에 남을 메시지는 단순한 정보나 지식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부터 나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작지만 강한 믿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마무리하기 전 건강한 삶의 새로운 장을 여는 하나의 부드러운 문처럼 짧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여정은 다시 20대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건강하고 평온한 삶의 리듬을 되찾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선생님께 단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시작하십시오. 하지만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단 하루 만에 모든 걸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면 그 시작은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일 수도 있고 잠들기 전에 느린 호흡 한 번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국이 끓기를 기다리는 동안 조용히 골반 근육을 조이는 아주 작은 움직임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오늘 더 건강한 한 끼 식사를 선택하거나 평소보다 1시간 더 일찍 잠자리에 드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수십 년간 곁을 지켜준 배우자에게 조용히 손을 내미는 그 따뜻한 손길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아주 작고 평범해 보이지만 매일 반복되면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 주변의 관계까지도 서서히 변화시키는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 노년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더 깊고 더 느리지만 활력 넘치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무리할 필요도 빠르게 달릴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한 걸음만 내디디세요. 그리고 내일은 또 한 걸음을 더. 그렇게 걷다 보면 어느 날 아침 선생님께서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몸이 가벼워졌다는 것을, 마음이 평온해졌다는 것을, 그리고 삶이 다시 생기를 되찾았다는 것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정보를 사랑하는 분들과 나눠주세요. 단 한 번의 클릭이지만
누군가의 인생에 꼭 필요한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저는 앞으로도 50세 이상을 위한 실용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알고 싶으시다면 다른 영상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고 이 여정을 계속 함께 걸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언제나 평안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